네, 3주간 150포인트 넘게 올랐던 증시가 부담감을 느꼈던 걸까요? 때마침 미국의 고용 불안과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기술적 조정에 글로벌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백주훈 과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탈리아 파스타를 먹으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 그리스 문제가 이탈리아로 확대됐을까요? 그렇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도 역시 결국은 이제 나라의 채권인 국채 문제 분들이 상당히 심한데요. 근간의 그 달러 캐리라든지 그다음에 유로화 캐리라든지 결국은 저금리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투기적인 그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금리와 그다음에 환율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간의 그 EU를 대두로한 새로운 그 경제 체제가 생기고 있고 그 달러화 시장에 반하는 이런 유럽 시장의 좀 강세들이 계속해서 보여왔고요. 그에 또 다른 한 강대국인 중국의 위안화 역시도 상당히 그 달러 시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의 그 이탈리아 EU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일단 발전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만기들이 네. 어느 한순간에 겹침으로 해서 유동성 위기들을 좀 자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염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간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채권의 부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결국 뭐 나라의 위기,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위기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의 분위기가 좀 확산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다르게 GDP라든지 이런 국민 소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으로 만기가 몰리는 거에 의한 그 유동성에 대한 위험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네, 점은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유럽 내에서 3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이수목 지님. 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유럽에는 그리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정의 빌비 그리고 혹시 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개인이 바람났어라는 주제로 인해서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백주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하반기에 미국에서 히든카드만 나오면 완화가 될 부분이고 특히 또 하나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물로 이제 파생 상품까지 우리나라 가지고 굉장히 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데다가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닥친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시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8월, 9월에 피그스 만기 상환액이 이탈리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월별 만기 상환액은 급격히 이제 감소를 할 전망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사항이다. 해소될 것으로 보는 변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다행이겠죠. 여하튼 이 안도렐리의 브레이크가 어제 오늘 걸렸습니다. 네. 시황 판단을 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브레이크, 안도렐리의 브레이크를 거르는 그 시점이 바로 개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바로 그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스 문제를 우리가 6월 30일에 한숨 쉬면서 한번 일단락을 시키나 했더니 자, 이번엔 이탈리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또 이번이 잘 넘어가면 다음에 스페인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자, 뻔히 지금 마치 짜여진 그 각본대로 지금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이 채무 위기가 확산이 우려감이 갑자기 지속되면서 미국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멘트에서 급락이라는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이 일단 매도를 하는 모습, 특히 선물에서 매도하는 모습, 뭐 코스닥 매도하는 모습 이렇게 지금 현 선물 모두 외국인들이 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뭐 기간이야, 뭐 장이 올라면 슬금슬금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생각해봤더니 립스틱을 안 바르고 갔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오늘 그 KTB 투자증권과 대우증권에서 2011년 2분기 실적 전망치와 일정에 대한 엑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저한테 이메일을 올려주신 그 시청자분들한테 열심히 보내다가 이 15짜리까지만 지금 보내드리고 방송으로 집중 오는 바람에 립스틱을 못 발랐는데요.
자, 제가 그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는 결과 무언가 2분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돌려놓을 만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실적이 의외로 그래서 아마 전문가분들이 2분기를 보지 말고 3분기를 보자는 얘기가 나왔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 전망치를 크게 기대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3분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건 좀 여담인데 게시판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주식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어서 시장을 벌었다면 과감히 아마 주식 안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개인 투자분들은 계속 손실을 났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빠진 장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하고 아마 원금을 보상받고 싶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분들이 주식하지 마세요란 말씀을 드려도 그 놓치기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매매 원칙, 냉정하게 장을 잠게 캐치를 하시면 하반기에 개인 투자분들 잔고가 좀 두둑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우려감보다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코아를 시작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밤에 알코아가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27% 늘어나면서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문제에 상쇄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1, 2주 전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그간의 외국인들의 그 연속적인 순매수, 그다음에 경향적인 순매수 이면에 그 파생 시장 쪽에서의 순매수는 언제든 만기를 앞두고 청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그 염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이 오르면 당연히 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그동안 주도주군들의 상승폭이 시장을 비트해서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좀 손바꿈 되면서 손실을 보는 이런 전형적인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종목들, 그다음에 기관과 같이 동시에 순매수했던 종목군들을 보시면 결국은 주식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군들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이런 어닝 시즌 역시도 아무래도 소비재보다는 산업재 쪽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음은 아직까지 소비재라든지 그다음에 지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재료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산업재 쪽에서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근간의 국내 시장에서도 주도주군들은 역시 조선이라든지 정유, 화학들 결국은 재료주들이 되고 있는 산업재 부분들의 섹터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방위적인 그런 유동성의 확대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시장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중심의 종목들로 압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개인분들도 상당히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그 대응 전략 역시도 이런 어닝 시즌을 대비할 경우에는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과 실적이 좋은 업종으로 좀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유럽발 악재까지 튀어나오면서 수급이 안 좋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장대진 부장 연결할 텐데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에 외국인들이 10일 만에 지금 매도였습니다. 현물, 선물 다 지금 매도 우위였네요. 시황 포인트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그리스 문제가 일단은 된다 했지만은 결국 이제 이탈리아로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예상됐던 일인데요. 8, 9월 달에 피그스 국가의 만기 상황이 중요해서 이탈리아의 상한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글로 포커스가 집중된 것 같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이제 전체적으로 유로 연합이 공조화 체제를 확고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의 어떤 불안의 재확산과 그리고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연이틀 간 이제 하락을 갖다가 크게 맞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까지 이제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수 낙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양이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들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오늘부터는 이제 또 전반적으로 이제 전종에서 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래도 차익 매물과 그리고 매도가 겹치면서 올랐던 부분이 다시 반납되는 그런 좀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요. 의약품이 약간 선방했지만요. 그래서 좀 더 업종별 상황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3주간 150포인트 넘게 오른 배경은 차화정이 아니었습니다. 상반기엔 차화정이었지만 최근 3주 동안에 골고루 올랐는데요. 지금 날을 잡은 듯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차화정, 조선, IT, 주도주 위주의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가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도주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이 그 하락할 때는 시장의 그 베타에서보다 적게 빠지고 상승할 때는 지수 상승률을 비트하는 종목들을 주도주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근간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자동차, 화학, 정유 종목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결국은 이러 종목군의 그 수급의 중심이었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있었고 결국은 이런 물량들은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중장기 이평에서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승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와 정유 이런 소재 섹터군의 상승은 향후에 다시 한번 지수가 안정화됐을 경우에는 주도주군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칼날이 무뎌질 때를 기다리는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중심 업종의 그 중심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상승 종목을 잡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자로 가는 종목들만 잡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상승의 폭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지수 상승률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런 소재 섹터군들은 결국은 전방위적인 저희 산업군들 물론 이런 것들이 소비재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실물 경기에 대해서 반영이 아직까지는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제조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은 글로벌적인 경기에 그 지속적인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예지를 하시고요. 이러한 데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폭이 나올 때는 좀 겁을 먹는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100선에 대한 지지력은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저희가 갭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V자형 반등의 예상보다는 오히려 좀 기간 조정과 눌림의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수의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연휴에는 결국은 매물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0선을 넘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매수가 있었고 그러한 물량들이 그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시에 좀 더 대규모 거래량을 트이면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좀 기술적이고 수급적으로 이익 실현 가격대에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로 좀 그 매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폭이 큰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지금 개인들의 3일 연속의 매수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낙폭이 컸던 주도주 잘 매수해서 하반기 좀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신한금융투자의 심재엽 팀장이 건설을 비롯해서 조선 이쪽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레포트를 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에 대한 보고서가 참 많았습니다. 하반기 기대감이 그만큼 큰 건데요. 부장님. 예. 어떻습니까? 이제 수주 모멘텀과 하반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유효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조선주였습니다. 예. 조선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지수보다도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보다는 저는 조선 기자재주에 그 관심 좀 가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상당히 좀 하락을 하면서도 조선 기자재주 특히 이제 피팅 업체라고 하는데, 피팅 업체들이 이제 그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종목으로는 성강밴드라든지 태광, 현진 소재 등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꾸준하게 수주가 되었던 프렌트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선에 대한 어떤 배 수주에 대해 가지고 필승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한꺼번에 이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수주를 말 받았을 때 이익폭이 확 증가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피팅 업체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그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점점 수그러들 것 같고, 3분기 이제 하반기 쪽에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해가지고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는 피팅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최근에 좀 틈새 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내수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CJ 홈쇼핑이 이틀 연속에 급등을 나타냈고요. 롯데쇼핑 오늘 뭐 크게 오르질 않았습니다만 9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현대그린푸드 어제 신고가를 나타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모멘텀 내수주 정재훈 대리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장님께서는 내수주의 흐름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대응 전략을 가지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2100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주도 업종군의 확산이 일어날 것이냐든 이런 예상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런 내수업종으로의 매기가 확산이 됐던 걸로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 근간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내수업종 중에서도 결국은 성장성과 수익성에 기반을 둔 업종으로 좀 편중화돼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소매 유통 업종들, 네. 뭐 홈쇼핑 업종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음식료 업종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모멘텀인 뭐 사업 다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한들 근간에 저희가 내수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통신을 비롯한 뭐 KTNG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내수주가 아닌 결국은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내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재 섹터군에서의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그 업종들도 상당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만 그 국내 시장의 뭐 미분양의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 리스크가 없는 그 종목이라고 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업이라든지 수익성이 좀 다각화돼 있고 그 리스크의 노출이 좀 덜 돼 있는 종목군들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를 보시더 한더라도 이러한 그 종목의 압축에 대한 기준선을 분명히 해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다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그 소비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백화점이라고 하면 뭐 롯데쇼핑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간에 뭐 홈쇼핑이 사양 산업이냐 안 그러면 성장 사이클이 꺾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근간에 CJ 홈쇼핑이라든지 현대 홈쇼핑들의 그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액의 확대 그다음에 이익의 그 안정화 그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향후에 그 지금 성장기를 갖고 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그 소비재 섹터군 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시고요. 그 다음에 근간에 뭐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뭐 패션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 LG 패션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종목에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큰 종목이 아닌데 최근에 관심을 받는 업종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공모가 대비 9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새로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참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네. 지금 90%가 올랐다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겁을 내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것이고요. 네. 반면에 하이마트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네. 앞서서 발키리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네. 내일 모레 상장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종목들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이마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하이마트가 광고 마케팅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식이 많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이마트에 대한 이 실적이라든가 매출이 이 주가를 상장하자마자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가.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골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줄임말로 칼이라고 하는데 그 KAL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엔진을 만드는 거의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특화에 대한 그 장점이 많이 부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유통주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바로 내일 모레 상장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이게 그런 공모주 이게 일정 매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관련 종목이 상장이 돼서 굉장히 지금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장외에서 가격을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로 그거를 기대로 해서 동방상승하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내일장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증시 약세. 어떤 전문가는 금주의 피크가, 그러니까 가장 나쁜 지수가 오늘 보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죠. 다음 주제입니다. 네, 먼저 백지훈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금일과 그다음에 전일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충격이 있었던 네. 장세로 예상을 하고 장세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20포인트인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수가 일단은 하락을 하면서 밀려있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지수대에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의 하락이 아무래도 주도주군 중심으로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면서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좀 없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대기 매수가 충분히 있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가 메리트를 가지는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네. 방금 전에 이순복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정 매매 결국 7월 달 들어서부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라든지 어닝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닝을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시장의 전문가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하락 시에는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120포인트 갭의 하단 부분과 그다음에 61선이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2100선을 급격히 하회하는 하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만기를 지나면서 상당히 파생 쪽에서는 좀 더 안정화 장세가 충분히 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생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군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소재 섹터군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네. 그다음에 내수군 중에서는 유통 관련주인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CJ 오쇼핑, 현대홈쇼핑에 좀 관심을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주들 수익이 다각화돼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네.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20의 하단 부분을 기술적 지지선 부분에서 잘 버텨만 준다면 이 주도주 부분에 매수 가능하다. 종목군까지 나열을 해줬으니까요. 이순복 주임이 이렇게 네. 되면 여우방에서 중복이 되는 그런 종목들 네. 매일 방송 보면은 딱 눈에 띌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 강성인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렇게 정대리 같은 경우는 정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마 포인트를 잡으시면 매매를 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립스틱을 안 발랐다 그러면 제 팬들은 그러시겠죠. 이순복 씨 립스틱 안 발라도 예뻐요. 괜찮습니다. 제가 언제 얼굴로 방송합니까? 자, 이렇게 지금은 무엇보다 실적, 가장 기업이 주식을 하는 투자자가 가장 꼭 체크를 해야 된 기업 실적을 봐야 될 때입니다. 제가 자동차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6월 말부터 한이후 FTA 수혜를 기대로 인해서 부품과 같이 올랐다가 오늘 급락을 했죠. 자, 한이후에 대한 지금 일단 이슈가 지금 사그러드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슈가 바로 자동차는 실적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 딱 3가지예요. 유럽에는 그리스만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미국은 고용이 잡혀야 된다. 미국의 고용이 잡혀서 경기가 회복이 둔화가 우려감이 펼쳐지게 되면
이런 문제도 자기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옵션 만기를 앞두고요. 외국인들이 현물뿐만 아니라 파생으로도 흔든다. 요거 세 개만 잘 가지고 좀 냉정하게 이번 주 시황을 좀 맞이하시면 어느 때보다도 더 오히려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 좀 강한 개인 투자분들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장대준 부장님. 예. 네,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저도 앞에 두 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선물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점 매수 관점이지만은 목요일까지의 어떤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업종 중에서는 저 건설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지수가 4월 달에 저점을 한번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한번 저점을 짚을 때 그 강하게 반등했던 종목들이 이제 건설주입니다. 건설주가부터 이제 먼저 상승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건설주에 대한 어떤 그 매수를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세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장대진 부장, 교보증권의 백주훈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